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돈 관리해 주다 보니 거의 격리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업도 같이 하며 남편이랑 몇 년 사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부부끼리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며 단둘이 안락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사는 집은 더 크고 좋은데 이사 오기 전에는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랑 다르게 그 당시에 살던 집이 1층이었는데 부엌 창문을 열면 바로 주차장이 떡하니 보였어요. 바로 코앞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밤에 보면 블랙박스 불빛이 아주 번쩍번쩍했죠. 그래서 부엌 창문에 달린 커튼을 쳐놓고 살았어요. 하지만 음식하다가 냄새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열어놓곤 했는데요. 살다 보니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이사가 가고 싶어져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여보, 여기 이 집 너무 불편하다. 아무리 1층이라도 그렇지 부엌 창문 열면 바로 주차장 보이는 게 어딨어.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우리 집 쪽 비추고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해. 제가 오랫동안 참아온 하소연을 늘어놓으니까 남편이 나서서 경비원도 만나고 부녀회장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회의에 참여해서 안건을 남기러 갔다 왔나 봐요. 아파트 회의에 다녀온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랬죠. 내가 경비원 아저씨도 만나고 부녀회장도 만났잖아. 하나같이 다들 이번 아파트 회의에 참석하라길래 갔는데 별 방법이 없대. 안 그래도 주차장 없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싸우더라. 남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 최선의 방법을 말했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우리도 방범창 달고 집안에 CCTV 달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살기로 하고 빨리 이사 자금부터 모으게.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방범창도 안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도움으로 방범창 달고 집안에 설치할 CCTV는 저희 돈으로 달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부엌 창문 쪽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랬어요. 당신이 신경 쓰인다고 하니까 봤는데 커튼이 아니라 블라인드를 달아야겠더라고. 커튼은 음식 만드느라 냄새 다 배일 거니까 블라인드가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샀어. 설명서 보니까 내가 달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남편이 저 신경 쓰인다고 커튼이 아니라 블라인드 다는 방법 혼자 터득해서 달아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때만 제 눈치 보면서 잘해준 게 아니었죠. 이외에도 제가 뭐 사오라면 사오고 쓰레기 버리고 오라면 군말 없이 버리고 오는 양반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착해도 제 속을 썩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제 남편 앞에서는 천사같이 굴고 뒤에서는 은근히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시모가 항상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바람에 옛날에 저도 끔뻑 속았었죠. 몇 년 전에 출산을 해서 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시댁에 사진이랑 동영상을 자주 보내드렸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첫 손자라고 좋아하시면서 아이한테 사랑을 듬뿍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모 말투가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손주 보겠다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니네 엄마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렇지. 네가 출산했는데도 아버지를 안니? 야, 니는 버려진 자식이냐? 네 엄마 만나면 나만한 셈이 없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저 생각해준다는 듯이 말해주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순간 미움받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머님, 저희 엄마 때문에 혹시 화나셨어요? 저희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평소 말투랑 너무 다르셔서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어머니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내가 니한테 뭐 존대라도 해야 하니? 별 가짜는 꼴로 다 그런다. 어머님이 일이 나오니까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던 거지 늘 기죽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그랬다는 거려. 남편만 없으면 시모가 저한테 맨날 야, 쟤, 니는 냐? 이렇게 말해서 알아채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 말투에 경악한 이유는 아들 앞에서는 품위 있는 사모님 마냥 이랬거든요. 어머, 그러니? 며느라가 몸이 아직도 힘들다고?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집안일 도와주마. 시애미를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막 불러. 하시다 남편 없을 때 말투가 확 바뀌시는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채고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길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시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그동안 가진 이상한 느낌들을 말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말투가 변하면 얼마나 변했다고 그래. 우리 엄마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당신이 편해졌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시어머니 앞이라고 긴장하고 신경이 곤두서서 그래. 당신이 전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볼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가 본 모습을 숨기고 있던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하긴 남편 앞에서는 시모가 쟤, 니, 야 대신 아가는 며느라가야 우리 예쁜 며느리 이러는데 제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우기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머님께 내 얘긴 하지 말고 말씀만 좀 해줘. 불편하고 기분 나빠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남편이 또 제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었기에 그렇게 해주겠대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해줬죠. 엄마, 사실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엄마가 우리 안사람한테 너무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기분 탓인 거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봐. 안사람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그치? 그럼 예쁘게 좀 말해줘.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불편해. 남편이 좋게 이야기해서 어머님 말투를 지적했는데요. 잠시 뒤에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더니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아유 내가 그랬니? 난 그런 줄 몰랐다. 며느리가 너무 편해졌나 봐. 이걸 어쩌면 좋아? 아 그래,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제 앞에서는 야, 니, 쟤는 이런 말투를 쓰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착한 며느리가 될 생각은 접으려고 했죠. 그러다 시간이 훌쩍 지나고 돌잔치를 눈앞에 둔 제 아들이 있을 때였어요. 그날 아들이 얼굴이 새하얘지다 못해 새파래지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들을 껴안은 채로 얼른 119를 불렀어요. 몇 분 뒤에 구급차가 와서 저희 남편과 함께 보호자 자격으로 동승하게 됐는데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정신없이 검사를 받아보고 뭔가 조치를 받았대요. 전 그동안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잠시 뒤에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아이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서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봤는데요. 검사 결과 아들이 꿀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돌전 아기가 꿀을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시켜 심하면 목숨까지 이를 수 있어서 일단 치료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상황이 거짓말같이 느껴지고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희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고작 꿀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다니. 저는 꿀을 먹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누가 꿀을 먹인 걸까요? 그날 하필이면 저희 집의 남편,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드나들며 손주를 보러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남편과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을 수소문해도 하나같이 다들 발뺌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모께서는 역정까지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내가 꿀을 먹여서 애를 아프게 한 거 아니냐고? 나는 네 힘들까봐 손주 돌봐주고 밥도 먹여줬더니만 감히 이런 의심을 해? 세상에 시애미 의심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사실 네가 먹여놓고 까먹은 거 아니니? 아니면 다른 사람 탓하려고 이러는 게야?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거라고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집에 달아놓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한테 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충격받아서 덜덜 떨었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하더니 바로 시댁으로 뛰쳐나갔죠. 약 1시간 후에 남편이 시모에게 빡 돌았나 봐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댁에서 어머님과 한 대화를 이야기해줬는데요. 대화는 제 예상대로 기억 안 난다, 난 모르고 그랬다였죠. 남편이 제게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저희 부부 앞에 앉아있던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다. 세상에 어떤 알미가 손주한테 그런 짓을 해. 너도 애 돌봤으면 알 것 아니냐. 애 돌보다 보면 뭐 먹였는지 뭐 입혔는지 생각도 안 난다.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꺼이꺼이 우는 시모를 보고 남편하고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시어머니를 더 추궁해봤자 우리 아기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어머님을 달래서 돌려보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지만 추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 이날을 계기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누워만 있게 됐죠. 살이 몇십 킬로가 훅 빠지고 얼굴이 해골처럼 변해서 진짜 못 볼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삶의 의욕이 없어져 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늘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제 입에 넣어주면서 일해줬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리자.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려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당신이 힘낼 수 있을까? 말해줘, 여보. 저 혼자였으면 절대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워낙 간절하게 하소연하는 남편이 있었기에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꿀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더 이상 애도 못 갖겠는 거예요. 아이를 잃은 뒤로 저를 늘 조심스럽게 대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여보, 사실 나 우리 애기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더 이상 애를 못 가질 것 같아. 어차피 새로 둘째를 가져봤자 첫째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은데 우리 애 없이 살면 안 될까? 제가 우울한 목소리로 이리 고백하니까 남편이 뭐든 좋대요. 저 원하는 대로 하재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만 같이 쭉 살아왔던 건데요. 남편이랑 친정 식구들은 자식들 안 가져도 그만, 가져도 그만이라며 제가 우선이라고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시댁 식구들이 문제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가질 때도 되지 않았어? 아직도 마음이 좀 그래? 진짜로 아예 자식 없이 지내려고? 그래도 이제 슬슬 마음 추스려라. 자손은 이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척 2세 준비하라고 닥달했지만 그게 어디 쉬워요? 남편이 저랑 시댁 식구들 사이에 눈치 보고 있으니까 2세 준비는 해본 적 있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랑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애가 들어섰다가 금방 달아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먼저 나서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하다가는 당신 건강이 너무 상할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앞으로 2세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 강요하면 내가 강하게 나갈게. 남편이 이리 말해줘서 좀 의지가 되긴 했어요. 그런 이유로 손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러 시댁에 갔는데 긴장되더라고요. 진짜로 애 안 가지려고 했냐고 화내시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도 해두고 있었는데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시부모님을 앉혀두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이제 2세 강요, 손주 강요 그만하세요. 저희 와이프 아픕니다. 이번에도 엄마랑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안사람이 임신 준비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나 손녀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 길길이 날뛰며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강하게 나갈 필요 없이 시댁 식구들이 조용해졌는데요. 대신에 저한테 미운 털이 박혔나 봐요. 저한테 교묘하고 유치하게 막말을 대고 비꼬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녹취를 쭉 해왔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저는 1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저희 집 마련을 했어요. 엄청나게 비싸고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랑 단둘이 살기 딱 좋은 집이었죠. 이제 1층도 아니라서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부엌 창문 쪽을 봐도 주차장이 안 보이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안 보이더라고요. 탁 트인 풍경이 보이니까 너무 속 시원했어요.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니께서 의외의 소식을 알려주셨죠. 캐나다에서 살고 있던 딸이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하더라. 우리 딸 한국으로 돌아온 기념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 내가 음식할 거니까 식당 예약할 생각하지 말고 시댁으로 와. 신우 애들이 캐나다에서 학교 다닌다고 심해부 빼고 캐나다로 갔었거든요. 이제 애들도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독립했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로 신우가 한국으로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심없게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언제 몇 시에 시댁으로 갈지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오라고 하길래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죠. 시댁 들어서자마자 심해부 신우가 있길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미 진수성찬 다 차려놓으셨길래 감사하다 하고 앉았는데요. 그날 신우, 심해부, 남편, 저, 시부모님 이렇게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신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마당이랑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다가 급하게 한국 들어와서 살려니까 집이 없더라. 결국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어. 반지하 처음 살아보는데 꿉꿉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거 있지? 거기서 어떻게 계속 살지? 생각만 해도 깝깝해. 신우가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데 제가 거기서 집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적당히 반응했죠. 힘들겠네. 반지하방은 공기청정기랑 제습기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 곰팡이 조심하시고 환기 잘 시키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대꾸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신우가 그런 저보고 끊임없이 불쌍한 척을 하는 거예요. 새언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돈이 없는지 알아요? 자식들도 등록금 지가 벌어서 내느라 버거워하고 있고 한국 집값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냥 캐나다에서 살 걸 괜히 돌아온 것 같아요. 푸념을 눌어놓다가 울길래 당황했어요. 근데 이날 시모가 우리 부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니네가 신우이 집 구할 때까지 바꿔 살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지만 네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우고 네 동생 아니냐. 너는 네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니? 얘 한국살이 좀 적응하면 집 돌려줄 테니까 조금만 빌려줘. 신우 또한 여기에 동참해서 저보고 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이런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요, 새언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잠깐이면 되니까 좀만 살면 안 될까요? 제가 방금까지 반지하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괜찮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사는 게 좀 무리니까 그렇죠. 몇 달 정도는 괜찮다니까 글쎄. 아니면 딱 한 달만 바꿔 살아볼까요? 신우가 가증스럽게 웃으면서 친한 척 구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집 바꾼 다음 제가 다시 우리 집 달라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싫다고 할 양반들 아닌가요? 꼼짝없이 우리 집 뺏길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거절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알잖아요. 저 몸 안 좋은 거. 그래서 애도 안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 몸으로 반지하방 살면 각종 병에 걸려서 몸 좀 누울 거야. 아가씨가 좀 이해해줘. 전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시부모랑 신우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있든 말든 이제 본성을 다 드러낼 생각인가 봐요. 시모가 바로 이를 드러내며 언성을 높였죠. 이것이 보자 하니까 네 집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사는 그 집 우리 아들 집이라고.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것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손주 한 명 제대로 못 낳는 거 오냐 해줬다니 뭐? 우리 딸 집에서 살면 몸 좀 누울 거라고? 네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니?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무시해?
네가 아파서 골골대는 동안 우리 딸은 어린 나이에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다 보냈어. 제가 갑자기 화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다가 어쭈 싶었죠. 이제 한판 하자는 건가 싶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우리 보고 반지 합방 살라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우리 집 살 때 돈 보태주기라도 했어? 그리고 고진아, 너도 좀 생각하고 말해. 내가 집이 2개 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잘 살고 있는 집을 줘야 되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 하니까 이번엔 신우가 인신공격을 해댔어요. 왜? 오빠, 엄마 말이 틀려? 신우라고 막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가족끼리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런 거지. 순치 생각만 하네. 나는 캐나다에서 애들 성공시키고 오느라 고생한 사람이잖아. 오빠도 똑같아. 아주 세연이한테 물들었어. 그러니까 세연이 주변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우리 오빠가 세연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식 1명 못 갖는 거라고. 우리가 집안에 불행덩어리를 가지고 들어왔나 보다. 불쌍한 우리 오빠. 어쩌다 저런 곳을 만나서. 바로 이때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신우 말 끊어내곤 말을 쏘아붙였어요. 뭐가 불쌍해? 이런 시댁 식구들 만난 내가 더 불쌍하지. 그리고 내가 애 낳는 기계야? 나도 자식 1-2명쯤은 낳고 싶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어머님이 틈만 나면 야, 니 쟤라고 부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이 사람들 이 정도로 인성 바닥인 줄 몰랐는데 최악이네. 그리고 남편이 제 편이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제 편일 줄 아세요? 이 말을 전부 다 끝내고 남편 툭 하고 건드렸죠.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냐는 눈빛을 보낸 건데요. 제 예상대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동생한테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우리 와이프한테 이럴 수 있어? 안 사람이 엄마 말투 이상하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리고 아버지도 똑같고 매부도 똑같아요.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나 모르는 사이에 이런 대우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방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똑같았네. 아주 상종 못할 것들이었어. 남편이 시모랑 신우 손가락질한 것은 물론 시부랑 시매부까지 삿대질하며 뭐라 한마디 해줬는데요. 그리곤 제 손 붙들고 이렇게 말해주었죠. 이런 집구석 얼른 나가버리자. 당신 말대로 상종 자체를 하지 말게. 얼척이 없다 정말. 집안 식구들 모두 저랑 제 아내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남편이 격분하면서 뭐라 한마디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뉘우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눈빛이 아주 매서운 게 금방이라도 활활 타오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인데 제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전 그런 남편 손 붙들고 시댁을 빠져나왔죠.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이랑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문 밖으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없을 때라서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칠까 봐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근데 택배기사 아저씨더라고요. 택배 박스를 하나 놓고 가길래 문을 열고 보낸 사람 이름을 확인해 봤어요. 시모가 보낸 거라서 깜짝 놀랐죠. 사실 얼마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저랑 화해하고 싶어하는 눈치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그러던데 어머님이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며느리가 아직도 마음이 좀 그렇냐? 내가 그때는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 며느라가한테 내가 한 말 신경 쓰지 말고 연락해주라고 해라. 내 연락을 받아야 무슨 말이라도 하지. 시모가 먼저 다가올 줄 몰랐는데 그랬다고 하니 의외라고 생각했죠. 저랑 다시 잘 지내보려고 선물도 보낸 것 같았어요. 이 당시에는 저도 시간이 흐르니 화가 그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죠. 그래도 시댁인데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 슬슬 화해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박스를 열어봤는데 웬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마음속에 억지로 묻어두고 있던 악몽 같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말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식을 잃었는데 감히 이따위 짓을 하다니. 시모한테 바로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첫째 꿀 때문에 잃어서 상처 크게 받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 뒤로 꿀만 보면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보낼 수 있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얼척없게도 이러시는 거예요. 기껏 어른이 생각해서 보내줬더니 위아래도 없이 굴어? 나라고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 아니다. 하도 아범이 둘이 화해하라고 난리치길래 어른이 손수 먼저 손을 내민 건데 건방진 년이 성의를 무시해? 아무리 실수로 아이를 떠나보내게 한 거라고 해도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악에 받쳐서 어머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딴 걸 성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으면서 사람이면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위아래 따지게 생겼냐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절대 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보다 더한 막말을 하시면서 속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겠단 말이지. 오냐, 이참에 나도 하고 싶은 말 하자. 야, 좋은 말 할 때 저번에 말한 것처럼 당장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 딸이랑 집 바꿔. 안 그럼 내가 쫓아가서 니년 머리채 잡고 내쫓을 거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이 쎄 빠지게 일해서 범 집에서 살고 있는 것부터 아주 속 터져. 내가 사주를 보고 왔는데 나랑 니랑 그렇게 앙숙이나 다름없고 니년 팔자에는 집 없으니 당장 바꿔라. 뭐 자식 보고 없는 년이 집 복이라도 있겠니?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 상황에서조차 신우랑 집 바꾸라고 하는 시모를 보면서 이 여자에게 남아있는 미운 정까지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있던 복수를 다짐했죠. 전 오랫동안 시모를 증오해왔거든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제 아들한테 꿀을 먹여서 저 세상 보내버렸고 절 자꾸 무시하려고 드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제게 워낙 잘해주고 중간다리 역할을 성실히 해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복수를 미루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신우가 온 뒤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신우의 맞장구에 시모가 하는 짓이 더 심해지는 꼴을 보고 결심했어요. 시모랑 신우 이것들을 제대로 참교육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전 몇 년 전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 오기 전에 달아놓은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서류화하며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시모랑 신우를 깜빵에 넣으려고 한 짓은 아니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다정한 시애미인 척 연기할 정도로 아들 귀중하게 생각하는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 시모를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다음 날 낮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이 일하러 간 건 기가 막히게 알고 이런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30분 뒤에 갈 테니 문이나 열어. 문 안 열어주면 열쇠공이고 경찰이고 다 불러서 어떻게든 문 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봐요. 전 이제 눈에 거슬릴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줬죠. 시모가 혼자서 온 게 아니고 신우랑 같이 왔더라고요. 전 이때부터 녹음기로 녹취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랑 신우가 이삿짐까지 싣고 온 걸 보고 제가 멈칫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들한테는 네가 집 주기로 했다고 말하면 되니까 나와라. 우리 아들이 네 말을 믿겠니? 내 말을 믿겠니? 아유, 이렇게 좋은 집이 너 때문에 기운이 다 망가진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네 같은 것이랑 결혼해서 자식도 못 가진 거야. 손주도 네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꿀 조금 먹였다고 아주 생난리를 치더라. 야, 내가 사실 그때 네 아들이 개거품 물면서 야단을 치길래 혼 좀 냈거든. 근데 그리 갈 줄 몰랐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뭘 꼬라보니? 니도 돌 전에 꿀 좀 먹였어야 했는데. 아휴, 아들 오기 전에 얼른 썩 꺼져라. 신우가 시모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맞장구 쳤는데요. 엄마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이게 눈 똑바로 뜨는 것 좀 보소. 이제 막 나가려나 보네. 꼴에 세운이라고 뭐 기강이라도 잡게? 엄마, 나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세운이 결혼식 때만 봐서 몰랐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몰라. 시엄마가 나가라면 바로 짐 챙기고 나갈 것이지 싸가지 없게 어디서 입 꽉 깨물고 있어? 왜?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르게? 일로 봐.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쌍욕했고 나 밀치고 머리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돼. 전 이 목소리들을 전부 다 녹음하고 있었죠. 제가 이날만 녹취하고 있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오랫동안 절 괴롭히고 비꼬았던 시댁 식구들이 말한 걸 다 녹취했다고 했었잖아요. 몇 년을 녹취한 걸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 서류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시모에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무뎌진 부분도 있어서 복수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요. 어머님을 매일 만나던 게 아니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시어머님께 한번 데이면 남편이 달래주고 제 편 들어주고 또 마음 풀리고 몇 개월 뒤에 만나면 시모가 남편 앞이라고 또 저한테 잘해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녹취의 서류를 남편에게 보여줘서 시댁과 아이의 연을 끊을까 생각했지만 그때 안 그러길 잘했어요. 왜냐고요? 지금이 딱 참교육하기 좋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시모랑 신우한테 서류 한 장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정체를 이야기해줬죠. 녹취 서류예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막말하신 거 그동안 쭉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아들한테 꿀 먹인 것도 서류화시켰고요. 이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건데 시모랑 신우가 속기사가 녹음본 들으면서 쓴 서류를 쭉 읽어보더니 허 하고 웃는 거예요. 우습게도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이걸로 뭐 어쩌게? 나 고소라도 하게? 네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구나. 내가 네 아들한테 꿀 먹여서 뭐? 니는 공소시효도 모르니? 멍청하면 뭔들 못하겠니? 더군다나 나는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받지도 않아 이거사. 법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며 난리를 치는데 신우는 여기서 한술 더 떴죠. 이 멍청한 것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망언을 해댔거든요. 완전 바보 아니야? 지능이 낮니? 녹취 서류로 뭐 어쩌려고? 우리 공갈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설마 돈 달라고 하는 거니? 자식도 못 낳고 끙끙대더니 이제 돈까지 밝히려고? 시모랑 신우가 쌍으로 이러길래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전 고소할 생각 없는데요. 제가 이것만 녹취하고 서류로 만든 것 같으세요? 몇 년 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 전부 다 서류화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 남편 사업장으로 보냈거든요. 퀵으로 보내서 이미 도착했을 거예요. 아마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읽느라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러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려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쏟아냈어요. 여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당신이 보낸 거던데. 진짜로 우리 엄마가 한 말이야? 엄마가 나 없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길래 제가 방금 전까지 녹음한 걸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틀어줬죠. 녹음기를 핸드폰에 가져다 대서 다 들려준 거예요. 서류로만 봐도 섬뜩했던 시모의 막말을 음성으로 바로 들었으니 남편이 어쨌겠어요? 남편이 바로 폭발하면서 고함을 내지르더라고요. 이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그럼 엄마랑 동생이 거기 있는 거지?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제 핸드폰 밖으로 남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니까 시모랑 신우 이 두 것들이 주랭랑을 치려고 했어요. 저는 절대 못 가게 붙잡아 놨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놔! 뭐 하는 짓이야? 난 지금 아들이랑 할 말 없어. 버릇없는 것이 어디 시애미 팔을 꽉 잡고 안 놔주려고 해. 신우도 시모랑 똑같이 아주 난리를 치면서 악을 질렀습니다. 이거 완전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날 막아? 아파!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놓으라고! 시모랑 신우 둘 다 제게 욕을 하면서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이 흐르자 저도 지치고 시모랑 신우도 지치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죠. 시모랑 신우가 왜 도망을 가려고 했나 싶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정도로까지 남편이 분노한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 손에는 제가 보낸 녹취 서류가 돌돌 말려 있었어요. 그 서류로 시모랑 신우를 마구 쳐댔죠. 그리고 시모랑 신우를 향해 있는 힘껏 내지르더라고요. 엄마랑 동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동안 가족이라서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사람이 엄마 말투가 이상하다고 뭐라 한마디 했어도 끝까지 엄마니까 믿었어.
엄마 편에 서면서 아내를 위해 중간다리 역할을 성실히 해온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전 남편이 그렇게 흥분한 걸 처음 봤는데 시모랑 신우는 여러 번 봐온 모양이에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감히 우울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해? 꿀을 먹여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모르는 척할 수 있냐고.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 회사 딱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랑 동생이 회사까지 찾아왔잖아.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고 출근 시간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거기에 동생이 옆에서 복지도 너무 구리다고 한마디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뒤집어 엎었지?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 잔뜩 겁에 먹은 채 중얼거렸죠. 그 이야기는 왜 갑자기 꺼내는 거야? 그건 그때 사과했잖니. 그것까지 들먹이며 화를 내면 어쩌자는 거니? 시모가 남편 눈치 보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빽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엄마 입맛에 맞추지 말라고 했잖아. 너도 엄마한테 떨어질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맞장구 치지 말라고 했지? 그 뒤로 그런 일 없어서 안심했는데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막말을 해댔어? 난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믿었어. 엄마랑 동생이 회사에서 난동 피웠을 때는 내가 나이가 어리고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였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확실히 너무 안 좋은 것이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아니었어. 와이프 말 믿었어야 했어.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아내하고만 있을 때 말투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져온 이 이삿짐들은 또 뭐야? 감히 나 몰래 집을 바꾸려고 해? 남편 말도 맞는 게 시모가 저한테 잘해줬다, 못살게 굴었다, 얼마나 오락가락했어요. 전 시모의 그런 면모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 일을 당하면 맞받아칠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기가 통했던 거고 그 결과 남편이 길길이 날뛰더니 시모랑 신우 이삿짐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죠. 와우, 남편 성격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불같이 화낼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랑 신우가 주랭랑을 치려고 했나 봐요. 결국 집 밖으로 시모랑 신우 이삿짐이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날 그것들 이삿짐만 던져졌게요? 시모랑 신우까지 밖으로 내던져져서 곡소리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아파하는 시모랑 신우를 향해서 아주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엄마랑 동생 둘 다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이제 평생 용돈 받을 생각하지 마. 나한테서 나오는 돈줄 전부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내가 빌려준 내 돈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동생이랑 같이 갚으라고. 알겠어? 남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큰 돈을 빌려줬었나 봐요. 시모랑 신우 얼굴에 차용증을 집어 던지더니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몇 달 전에 엄마가 사정사정하면서 마누라 몰래 차용증까지 써가며 큰돈 빌려줬더니 이런 짓을 해? 난 마누라한테 이혼당할 각오로 엄마 도와준 거였어. 근데 이 돈 사실 동생 줬다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동생 니는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가 본 건데 걔가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몰고 들어오더라. 어디서 난 거냐고 추궁해서 물어봤는데 엄마한테서 받은 거래. 한국에 제대로 된 터전 없으니까 그거 만들어준다고. 나한테는 사기당해서 빚이 생겼다. 안 갚으면 빚쟁이들이 쫓아온다고 지금 당장 돈 달라고 별소리를 다 하면서 달라고 했으면서 감히 이래? 남편이 빌려준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싹싹 빌다가 신우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 그 돈 어쨌냐? 진짜로 외제차 산 거야? 아들 말이 맞아? 나한테는 생활비로 쓸 거라고 했잖아. 내가 어렵게 준 돈을 그렇게 쉽게 써버린 거야. 근데 신우가 맞대요. 그것도 남편이 봤다는 뽀대나는 외제차 뽑느라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시모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시모가 신우 팔도 막 잡아당겨서 무릎 꿇린 다음 막 사과를 해댔죠. 미안하다. 전부 다 미안해. 며느리 너한테 막말한 것도 미안하고 아들 너 속인 것도 잘못했어.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딸내미 보고 외제차 다시 팔아서 너한테 돈 돌려주라고 할 테니까 화 풀어. 그런데 이걸로 우리 남편 화가 풀리겠어요? 남편이 씩씩대고 있길래 제가 소파에 딱 앉아서 손가락질하며 시모랑 신우 불렀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쳐다보길래 말해버렸죠. 남편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라 나한테도 고개 숙여야죠. 그래야 남편이 봐줄 거 아니에요.
이리 와서 넙죽 엎드려 보세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랑 신우가 남편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까 열이 확 받았는데 남편이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면서 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미쳤어? 사과 안 하고 뭐해? 가서 사과해. 똑바로 사과 안 하면 죽도 밥도 없을 줄 알아? 그래서 시모랑 신우가 제 발밑으로 들어와 넙죽 절을 했죠.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사정하긴 했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제발 니네 남편 좀 말려봐라. 저놈이 화가 나면 우리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며느리 네 말은 듣지 않니? 은근히 사과하면서 명령질과 부탁을 하는 것 같길래 이리 대꾸했어요. 어머님, 그게 사과예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전 남편 말릴 마음도 없고 그런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으니까 이 집에서 썩 꺼지시라고요. 시모가 허둥지둥거리며 그럼 자기가 어찌하면 되겠냐고 하길래 108배라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것이 진짜로 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108배 다 하고 제발 봐달라고 싹싹 빌길래 제가 108배 하면서 뭘 빌었냐고 물어봤는데요. 이때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아무것도 안 빌었고 며느리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만 갖고 있었다. 108배로도 부족하니? 그럼 108배 한 번 더 할까? 말만 해라. 네가 하라면 언제든지 할게. 시모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길래 제가 대신 시모랑 신우 목까지 빌었다고 했죠. 뭘 빌었냐고 물어서 속 시원하게 답해버렸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우리랑 아예 연이 끊겨서 남편한테 도움받는 일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빌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방금 제가 바라는 대로 하기로 하셨잖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지면 제 소원도 이루고 딱 좋겠네요. 그렇게 시모랑 신우를 내쫓아버린 거죠. 그 뒤로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랑 신우 고소하느라 시댁 식구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통해서 신우 소식 전해 들어보니 향수병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온 신우가 만들어 놓은 터전이 없어 거의 굶고 있다는 거예요. 심해부는 그 와중에 정리해고 당했는데 그동안 돈을 안 모으고 캐나다에 있는 신우와 자식들한테 다 보내줬대요. 근데 지 오빠가 준 돈으로 외제차 뽑을 정도로 개념 없던 신우가 남편이 준 돈이라고 아껴 썼겠어요? 펑펑 다 쓰기 바빴겠죠. 그렇게 돈에 쪼달리던 와중에 심해부가 재취직에 실패하자 급하게 경비원 일이라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심해부는 이 일 저 일 다 해봐서 잘 이겨낼 수 있었지만 여기서 신우가 문제였다고 해요. 사회생활 한 번 해본 적 없고 캐나다에서 애들 돌보며 집안일만 했던 신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해봤지만 손이 너무 느리다고 잘렸다고 합니다. 거금을 써서 잘 키워놓은 애들은 아직 대학생이라 지들 살기 바쁘지. 심해부 퇴직금과 경비원 월급으로 사는데 돈은 후달리지. 신우가 맨날 돈 얘기를 꺼내면서 심해부를 못살게 굴더니 둘이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시모랑 신우에게 건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시모랑 신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다 용도까지 속여서 돈을 빌렸으므로 100% 사기죄에 성립된 거죠. 벌금 2천만 원까지 내게 됐으니 안 그래도 없는 재산 아예 땡전 한 푼 없어졌다고 해요. 시모의 처지도 신우와 크게 다를 것도 없었어요. 노후자금도 없는데 남편한테 손절당해 돈도 끊겼겠다. 그 나이에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고 하죠. 전 남편에게서 이 말을 쭉 전해 듣고 저한테 말도 없이 시모에게 돈을 빌려준 남편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그 뒤로 남편이랑 같이 잘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시모가 연락 와서는 주눅든 목소리로 잘 지내냐 하길래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남편한테 다 전해 들었어요. 돈 빌리시려고요? 아가씨는 돈 때문에 가정 개판 나서 이혼당해서 도움은커녕 자기 살기도 바쁘죠? 이참에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하세요. 막말하고 못살게 군 것도 모자라 아들 목숨까지 앗아간 집안 사람이 피해자한테 신세 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죠. 이 뒤로 시모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오고 너무 좋아요. 애매한 증거로 남편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랫동안 증거 모으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니는 왜 그러니? 니는 좀 그러지 마라. 야,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한 거 몇 개만 들려줘서 뭐 하겠어요? 남편이 또 중간다리 역할을 했겠죠. 그동안 꾹 참아가며 시모가 한 방 날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정말 한 도시를 건설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 같아요. 덕분에 시원하게 참교육해주고 시댁 식구들 정신교육까지 해준 것 같아서 속 시원할 따름인데요. 여러분들도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면 꼭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댁 식구들 인생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저처럼 사이다 먹은 것처럼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